정청래의 의도가 지금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8월달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다음 국회의원 공천까지 본인이 하겠다. 그리고는 대선까지 가겠다. 이런 의사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이 나경원, 송원석, 황교안 등등이 전부 유죄를 받긴 했지만 전부 벌금형을 받아서 의원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지금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는 2,400만 원, 송원석 원내대표한테는 1,150만 원, 황교안 총리에게는 1,900만 원 뭐 이런 벌금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5,5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가 400만 원 이렇게 해서 1,9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항소해서 싸우겠다. 법비들과 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민은 나경원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썼는데 이게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형이 되는 거지만 지금 나경원 의원의 2,400만 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벌금 2,000만 원이고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의 형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박주민은 이걸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2,400만 원이니까 당연히 의원직 상실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SNS에다가 나경원 패트 1심 의원직 상실형 이렇게 딱 올린 거예요. 변호사 맞냐 이거죠. 지금 박민영 이 대변인과 김예지 요 사태로 자꾸 이 가발개들이 박민영을 끌어내려야 장동욱의 지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총공세에 나섰는데 또 그리고 가발개가 보니까 자꾸 11월 달에 국힘이 어떻게 되니 어쩌니 했던 얘기들이 가발개에서 계속했던 얘기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패스트트랙에서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송원석 대표까지 해가지고 전부 500만 원 이상이 나와가지고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국힘이 완전히 휘청거릴 것이다. 그때를 틈타서 자기들이 당권 장악에 나서겠다. 뭐 요걸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부 400만 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김이 팍 셌어. 김종혁은 그걸 아주 티를 내. 아직도 YTN에 나오고 있네요.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고 쓰질 마. 김종혁 그냥 정치평론가. 김종혁 빨리 저 윤리위원회 회부해가지고 다시 한번 회부해서 저 당원 저기 김종혁이 아마 고향에서 나왔었죠? 당협위원장부터 날려버려야 돼. 저 나와서 한 말 보세요. 이게 1심에서 이게 유죄니까 항소하면 재판도 받고 그럴 텐데 서울시장 꿈 같은 걸 펼치는데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풀려난 게 아니라는 식으로 다 털었다. 아니다. 저게 해당 행위예요. 그냥 저런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직도 김종혁이를 자꾸 부르는 거를 못 부르게 국힘 차원에서 한번 YTN에다가 전 최고위원이라고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당에서 연락을 해야 돼. 그러면 뭐 안 씁니다. 실제로. 그냥 놔두니까 이런 거고. 얘네들도 다 정리해야 돼. 저게 지젤 보면서 저렇게 놀았던 이유가 패스트트랙에서 판결 제대로 뭐 이렇게 500만 원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지금 자기들끼리 한번 다진 건데 지금 김이 팍 셌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 대장동 일당들이 이거 항소 포기가 기획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일찍부터 이 추징돼 있는 재산들을 매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추징 보존된 부동산 일부를 매각을 했다. 이미 추징 보존돼 있는 재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2개 부지와 건물 한 채를 팔았다. 네, 가압류가 돼 있는데도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압류가 됐는데도 팔았다는 거는 가압류가 풀릴 거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쉽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팔았다는 거는 계속 추징 보존돼 있는데도 팔았다는 건 추징 보존이 풀릴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추징 보존이 사실 정상적이라면 뭐 모든 형 대법원까지 가야 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은 마치 어떤 계획하에 움직여서 1심 때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풀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미리부터 매각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지금 강남구에 있는 땅 이거 500억 원의 매물로 내놓은 땅도 이게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 검찰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발령을 내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지금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법무부가. 그런데 항소 포기라는 지시를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항명이 되냐? 도대체 무슨 명령에 대해서 항명을 했다는 거냐? 항명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지금 검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새로 신임 중앙지검장이 된 박철우, 여기는 뭐 지금 그 항소 포기 사태 때문에 고발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항소 포기에 대한 대가로 중앙지검장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권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박철우는 오히려 출근길 그리고 취임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이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이해를 해달라. 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검찰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 모두 시급하다. 뭐 이러면서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22일 내일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전국 순회 규탄 대회를 하겠다. 자,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규탄하는 전국 순회를 하겠다. 22일 부산과 울산, 23일 경남, 25일 경북, 26일 충남, 28일 대구, 29일 대전 충북, 30일 강원, 그리고 12월 1일 인천, 2일 경기 이렇게까지 하겠다. 대규모 인원 동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모이는 분들 전부 모여달라. 뭐 이렇게 해서 장외 집회를 당력을 기울여서 하는 장외 집회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국회가 예결위가 거의 끝나고 이제 소위가 지금 뭐 수심사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쉬는 시기거든요. 이제 12월 2일 요때까지는 국회가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없이 지금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가 좀 루즈한 타이밍을 몰아서 이런 전국 순회 집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당의 동원력 이런 것도 또 한번 점검해 볼 겸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지지자들조차도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쉴드를 칠 수 없는, 지금 뭐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부적절했다. 이거 적절했다고 보는 거는 30%대 또는 30%대 초반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이슈 중에 가장 그래도 국민들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슈가 이 대장동 항소 포기다. 이 이재명의 외교, 이재명의 경제, 이거는 하도 언론에서 올드미디어에서 잘했다는 식으로 떠들어대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직 정확하게 이 경제가 이제 완전히 체감될 때까지는 지금 실감을 잘 못하고 이 관세 문제도 우리가 직접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겪고 있는 거지, 그것도 대기업 위주로 겪고 있는 거지 직접 겪는 게 잘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이 항소 포기 이 문제는 뭐 본인이 살려고 했다, 이게 뭐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슈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자, 특검이 이제 거의 정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 구속영장 기각률이 38, 37, 90이다. 90은 최혜병 특검이죠. 그리고 38은 내란 특검, 37은 민중기 특검 이런 거고, 일반 형사 사건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기각률이 높다. 더군다나 한덕수, 박성재 이 내란 사건에서 사실 윤 대통령은 이미 기소돼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더 가담한 사람이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란 특검의 수사였는데,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하고 박성재 구속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는 나가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이제 한덕수, 박성재 실패한 데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이제 영장 기각이 되면 내란 특검은 도대체 뭐 한 거냐? 최혜병 특검은 사실 임성근 사단장 정도는 해병대 검찰부에서 그냥 수사해서 해도 이렇게 직권남용으로 구속할 거라면 해병대 검찰부에서 수속해도 충분한 사건인데, 이걸 특검을 돈을 쳐들여가면서 검사들을 100명 가까이 동원해가지고 해가지고는 겨우 다른 사람은 다 기각되고 임성근 한 명만 구속됐다. 그것도 제가 볼 때 법원에서 너무 많이 7명, 8명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하니까 다 기각시키면 좀 그러니까 한 명 정도 그냥 해준 거 아니냐. 이 임성근조차도 과연 1심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불분명하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장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식이에요. 범죄가 안 된다는 거죠. 김건희 특검이 그나마 영장이 37.5%라서 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또 별건 수사예요. 대부분 김건희 여사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구속한 경우가 많아.
그러니 이런 지금 일반 형사 사건의 영장 기각률은 대충 한 20% 정도인데 특검은 38, 37, 90%면 도대체 일반 특검이 오히려 일반 검찰보다 훨씬 특별히 못하는 검사다. 절반이 기각이다. 일반 형사 사건 대비 2배 이상 높다. 기각률이. 수사 미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성과 압박 탓에 무리한 속도전을 펼치다가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남은 사람은 사실상 추경호 원내대표 3대 특검 모두 이미 뭐 최혜병 특검은 28일 날 심하이 마무리를 할 것 같고 내란하고 김건희 특검만 12월 28일까지 하는데 이미 사실상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거의 마지막 사건이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인데 성과는 없이 시끄럽기만 했다. 그야말로 나중에 이 특검의 운영 상황과 이게 만일에 민주당이나 대통령실과 어떤 긴밀한 소통하에 특검을 운영했다면 이 특검을 특검해가지고 특검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봐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정청래의 의도가 지금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방선거 이후에 8월 달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다음 국회의원 공천까지 본인이 하겠다. 그리고는 대선까지 가겠다. 이런 의사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의도의 일환으로 지난 전당대회 때 대의원과 당원의 이 표심이 완전히 갈렸죠. 대의원은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직접 임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의중을 그냥 그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의원은 당원들보다 거의 한 표가 12표?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이게 높은 상황이죠. 비중이 20% 이렇게 되니까 대의원 숫자에 비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대의원의 한 표는 당원 12표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시 박찬대를 지지하는 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이 거의 9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왜냐하면 이재명이 박찬대를 노골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대의원 투표를 대의원은 더 많이 반영되는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대의원도 어차피 당원이니까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이나 똑같이 한 표를 구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당원을 개정해서 내년 전당대회에서 손쉽게 당선되겠다. 지금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론조사 하니까 당원들이 1인 1표제로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뭐 이런 조사는 하나만 하죠. 당연히 당원들이 생각할 땐 대의원이 당원보다 10배 이상 표를 갖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러면 당연히 당원들은 그냥 1인 1표 해야 된다. 1인 1표 해야 된다는 게 86.81%라는데 1인 1표가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의원들이겠죠. 대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겠지.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청래는 뭐 1인 1표제를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가 내년에 한 번 더 나가서 꼭 당선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다. 또 호남 민심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국가가 호남 기여에 답해야 된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 지금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모든 민주당의 정책은 호남 우대 정책인데 여기에 예산도 역대 최대 편성했다 이러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 무슨 특별한 희생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희생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 계속 찍어주는 게 특별한 희생이야? 민주당만 90% 이상 몰표해 주는 게 특별한 희생입니까? 아니 광주 민주화운동 얘기하는데 아니 부산 마산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없었고 4.19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건 다 특별한 희생이 아니고 광주만 특별해? 아니 아무리 예산 틀어 부어 넣어봤자 광주 전남혁 신도시 전입률 전국 꼴찌 호남으로 사람들이 안 가잖아. 돈만 부어 넣으면 뭐 할 거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아니 스타필드, 코스코 이런 거 하나 없는 호남에 누가 가서 살겠어요? 어떻게 살아? 5일장이 3개 있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레미안도 아파트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호남에다가는. 광주 전라도에 그 토호 세력들이 그 예산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게 하고 이걸 제대로 그 지역사회에 뿌리지도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제대로 이용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그냥 나눠 먹고 끝나. 이러니 지역 발전은 안 되고 그냥 어떻게든지 국가 예산에 빨대 꽂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호남 사람들도 경기 서울 하다못해 대전까지만 올라와 봐도 너무나 다르니까 어떻게든 호남을 탈출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아니 저 때나 지금이나 그냥 끊임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으니 뭘 하나 제대로 된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해가지고 추진해서 성공시켜 본 적이 없는 그냥 남이 하는 거 반대만 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지금은 또 종묘 개발을 반대하고 있어요. 무슨 숨을 막히고 무슨 길을 눌러. 그렇게 따지면 선정릉도 유네스코 유산인데 선정릉 주변에 대형 그 고층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선정릉 때는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종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세운상가 그 낙후되고 피폐한 몇십 년 동안 완전히 슬럼화된 세운상가 개발을 하겠다는데 그걸 종묘 핑계로 막는다는 게 말이 돼요? 자, 뭐 여당 투톱 그러니까 정청래, 김병기는 수시로 김어준에 나가서 떠들어대고 심지어는 김용범 정책실장조차도 김어준을 나갔다. 이건 김용범이 내년에 전남지사 나가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김용범이 그래서 그동안은 관심도 안 가지던 뭐 무안공항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죠. 김용범은 어젠 광주를 방문했어요. 지금 이재명은 외국 보내놓고 지방 선거 준비하고 있구만. 김용범이 가가지고 저 소리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네요. 저 요즘 행보로 보면 김용범은 그러니까 전남지사로 나오는 거고 김민석은 서울시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안 나온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보면 하는 짓으로 보면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총리가 왜 종묘 앞에 가가지고 그걸 숟가락을 놔요? 그걸 보면 서울시장 출마에 상당히 미련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 장동혁 대표가 4선, 3선, 4선 이상, 4선, 3선 그리고 이렇게 선수별로 의원들을 쭉 만나고 있는데 재선 의원들 4명 만나고 나서만 갑자기 이런 기사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대여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랬었는데 재선 의원들 4명들이 갑자기 무슨 당명 개정이니 뭐 국힘 이준석 당과 합당이니 뭐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그게 갑자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전혀 지금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재선 의원들 5명이 40몇 분 만났어요. 40몇 분 만나놓고는 기사는 엄청 흘려서 내고 있어. 그러면서 이 5명이 재선 의원들 전체의 공감대를 얻은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조중동 입맛에 맞다 보니까 조중동은 지금 이거를 완전히 뭐 국힘 전체의 분위기인 것처럼 전혀 이준석과 합당한다거나 이런 건 지금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외연 확장이니 뭐니 지금 외연 확장이라는 거는 일단 내부 정리, 단일 대오 이런 것들이 확연히 확립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외연 확장을 하는 거지 실체 자기 그 주변 정리도 안 하고 무슨 외연 확장은 외연 확장이에요. 무슨 중도 확장이고 아니 민주당한테는 저 말을 못해. 조중동이 민주당은 친명계가 그렇게 다 쳐내고 할 때 외연 확장이니 뭐니 찍소리도 못하다가 국힘한테만 그냥 20년 넘게 외연 확장, 중도 확장 떠들고 있는데 중도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죠. 무슨 중도, 누가 중도야? 중도라는 사람은 중도가 아니라 정치 무관심층이에요. 무관심층. 그게 중도로 보이는 거야. 중도라는 이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요런 걸 하는 사람을 좋아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과 국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대개 투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늘 70%를 크게 못 넘고 한 30%가 투표를 안 하는 거지. 정치 무관심층은 투표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때때로 관심을 보일 때가 있어. 특별한 이슈가 떠거나 뭐 본인한테 뭔가 이슈되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때 어디에다 투표하느냐?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해.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 지지층을 단단하게 묶어가지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집토끼를 제대로 지켜야 될 때지 무슨 산토끼 쫓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괜히 광주 가가지고 봉변만 당하고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어요.